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민중들이 소원했던 이 나라가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참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저 역시도 많이 현장에 좀 가보고, 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현장 생중계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분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었죠. 오늘 제 옆에 아주 귀하시고, 이 나라의 문화예술, 특히 영화 쪽에서 나중에 봉준호 감독보다 더 좋게 이 나라 역사, 이 나라 민중들의 분노,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나 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만드신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과거에 2016년에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선보였고, 또 이번에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영화로 지금 이제 막 개봉 및 상영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조정래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정래. 죄송한데요. 가끔 가다가 이게 정래, 경래 이렇게 제가 혼돈이 돼서 이럴 때는 한문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정자가 무슨 정자세요? 바를 정자입니다. 아, 레자는? 올 레자. 그러니까 바른 것이 온다. 네, 항상.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겠지만 그 예술가들이라는 게 다 자기 고집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감독님한테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에 바를 정자가 딱 써 있어 계세요. 과찬이시고요.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게 인상이라는 게 특히 첫인상 네. 굉장해요. 근데 얼굴에 정말 바를 정이 써 있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화에도 가끔 가다 저도 연극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어설픈 예술은 다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감독님이 하시는 거는 모든 걸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을 근거하야 네.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정치,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쳤는가. 두 영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귀향은 정신대 할머니들 얘기죠. 네.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귀향을 못 봤어요. 잠깐 우선 귀향. 네. 이게 첫 작품은 아니실 텐데 네. 그래도 대종상 신인 감독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귀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향이라는 영화는 이제 2016년에 개봉을 한 영화이고요. 네. 관객은 358만이라는 좀 기적적인 관객이 들어서 너무나 정말 이른바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영화였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일개 감독이지만 사실 75,270명의 후원자들이 7만 5,270명 5,270명 네, 100천만 이분들이 정말 다 참여하셨어요. 작은 제작자로. 시작에서 또 후원금과 또 의미 있는 그런 소액 투자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14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14년? 네네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소위 귀향이란 영화 자체는 좀 거절의 역사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 근데 영화 내용은 죄송합니다. 네. 무슨 역사? 거절의 역사. 그게 무슨 뜻이죠? 계속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많은 투자를 받으려고 돌아다녔을 때 네. 계속 거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절의 역사라는. 네. 그래서 네. 아까 또 온 시민이 만든 영화라고 또 좋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시민들이 만들고 75,270명. 네네. 대단합니다. 역사를 새로 쓰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공식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서 만든 영화가 전 세계 아마 최초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을 아, 네. 것 같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네. 거는. 그래서 이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못, 하려면 좀 얘네는 막 한 사람이 딱 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뭐랄까 그 영화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룬 영화이고 또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이 영화가 흥행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설득을 당하셔서 포켓에서 그렇죠. 자기 포켓에서 우리 그 감독님한테 이 영화를 만들도록 했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 영화 뭐 모든 후원자분들이 사실 1,000원 뭐 500원도 있고요. 또 뭐 10,000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부터 또 어떤 분들은 억 단위의 투자도 하고 그랬던 분들까지 도합 합쳐서 75,270분들의 이제 이른바 제작두레라고 네. 해서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귀향이란 영화를 제가 소개할 때 영화 내용을 다 이렇게 그분들이 뭐 다 알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느냐, 또 이 영화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요구받는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영화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타지에서 돌아가신 그 위안부 피해 어린 소녀들의 영혼을 영화로서 이분들을 고향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고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좀 올리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제사 같은 영화입니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사실 뭐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집집마다 과거에 어쨌든 유교적 전통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타지에서 이렇게 너무 어린 영혼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제사 지낸다는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한 푼 두 푼 이제 내시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독려를 해주셨고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할머니들에 대한 뭐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진정성 이런 보다는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14년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펀딩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지금도 초원도 상영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자꾸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다 보니 14년 걸리면서 이게 해외까지 이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한 번은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인터뷰하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끔 이제 좀 몇 번 당하기도 하고 후원하겠다고 불러놓고 저한테 혼내신 정치인들도 있었고 네, 너를 후원한다고 사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네. 왜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은 가짜인데 왜 이런 걸 영화를 만들려고 하냐. 좌파적인 얘기다. 뭐 이런 그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쁜 보수 쪽 사람들이죠. 요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저 우익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일 친일의 잔재 네. 그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혼내려고 그렇게 굴른 적도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약간 별짓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 약간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했죠. 그래서 저야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언제 한번 오겠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저에게 한국에 취재하러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 돼요. 말 상상이 돼요. 안 돼서 그래서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전에 아니라 제가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게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게 어디에 숨어 있구나. 그게 정말 기본 정신이죠, 언론에.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아시아 담당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진짜 뉴욕타임즈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저와 그 당시 준비하고 있던 스태프들 배우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랬는데 그분에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와서 뉴욕타임즈에 이제 뭐 며칠 날 이제 기사가 실릴 텐데 섹션이 이제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아니 작게라도 실리면은 저희들은 그럼요. 천군만마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뉴욕타임즈에 실렸을 때는 전면에 났었어요. 그 당시 그 타이틀이 뭐였어요? 소셜 그 란에 그 사회면에 그게 전면에 나면서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우리 영화를 귀향을 영어로는 스피리치 홈커밍이라는 그래서 이제 영혼들의 그 귀향, 그 고향으로 귀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스피릿 홈커밍이라는 게 결국은 이 귀향이 초원에까지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초원에도 그런 뜻이 있지. 초원도 부를 그 얘기죠. 조자에 예. 혼원자를 이제 예. 써서 제목을 정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처음 초자를 써서 혼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네, 그러셨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실리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 실리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취재를 하게 되면서 이 영화가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뭐 돈이 없고 뭐 굉장히 촬영도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푼 두 푼 모아서 촬영을 시작을 했고 또 촬영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모금과 촬영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끝난 거죠. 끝났는데도 후반 작업비가 또 없어서 또 모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이제 드디어 다 만들어지고 했는데 또 배급사가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초원을 배급하고 있는 그 이제 지금은 커넥트 픽처스지만 이제 남기용 대표가 당시에 그 소니랑 디즈니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어떤 다른 회사에서 배급과 관련된 그 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컨택을 해서 했어요. 귀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극장을 설득하고 또 홍보 마케팅과 대한 관련된 비용도 좀 끌어오고 그 네. 남기웅 네. 배급사 사장님이 네네네. 그때 그 홍보까지 맡아서 해주셨어요. 홍보팀을 따로 꾸리고 꾸리고, 또 뭐 네. 사실 모든 게 대단하시네. 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면서 그 극장에 걸었는데 사실 극장들이 많이 안 열어줬는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왜 영화를 극장에서 못 보게 하냐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객분들이 줄을 서서 영화를 보는 총 몇 분? 358만 명이 그 당시에 그런 영화가 358만은 기적이네요. 기적 같은 얘기죠. 예. 그 제작비 자체가 독립적인 자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어, 죄송하지만 제작비는 얼마쯤? 그 당시 한 35억 정도 들었어요. 35억이야. 그래서 그 뭐 요즘 영화 하는 분들은 뭐 보통 그냥 100억을 뭐 그냥 뭐 10억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숫자에 아주 너무 놀래버렸어요. 영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와, 그래도 35억 갖고 관객이 300 몇 명이면 오고 많이 온 거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또 그 영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 전체적으로 네. 더 확산되는 하나의 또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상영회를 계속 지금도 외국에서는 상영회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저도 마찬가지로 또 불러주시면 또 가서 지금도 귀향 상영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초원이라는 초원을 이 초원도 이게 역시 그때처럼 네. 이게 무슨 뭐 연애하고 뭐 놀고 뛰어놀고 뭐 미래 뭐 좋은 신랑 만나서 뭐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초혼도 이 제목이 초혼 못다한 다시 부르는 노래. 부제 다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이 제목에서 풍기는 게 저는 그 김소월 엄청 강렬하게 그 소녀 시절에
외웠던 걸로 기억에 남는데 그 패러그래프는 19절은 다 잊어버렸어요. 네네.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외웠던 시구절이고, 근데, 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초혼이라는 시에서 딱 이 우리 영화를 딱 떠올렸다기보다는 저는 이 제목을, 귀향이라는 것도 사실 그 컨셉을 딱 잡으면서 그 시놉시스가 이제 딱 떠올랐을 때 귀향이라는 이름이 딱 떠올랐듯이 이번에도 초혼이라는 이름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혼이라고 저도 이제 스스로 의아해서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우리 당시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말 광주에서의 피가 있었고 또 수많은 학생 열사와 노동자 그리고 네. 시민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죽어갔던 그런 피해 역사를 통해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주의를 떠올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혼을 좀 부른다라는 의미를 예. 아마 떠올린다는 생각으로 초혼이라고 예.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는 오랜만에 이 김소월 선생님의 그 초혼이라는 시 거기에 다시 부르지 못하는 노래처럼 그게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며칠 전에 네. 그날 비가 좀 많이 오는 날 네, 동대문 맞습니다. 네. 그게 동대문 무슨 메가박스. 메가박스에서 이것도 이벤트의 한 일종이었죠. 네네. 이제 다시 부르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네네. 끝나면 그 영화 해설도 하고 그 노래를 배우들과 합창을 하면서 맞습니다. 끝나는 그 행사에 제가 갔었어요. 저도 마지막에 이러면서 노래는 잘 모르는데도 눈물을 글썽이고 가슴이 먹먹하고 참 좋은 행사였다. 또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데도 비가 여전히 내려서 저하고 또 연극 배우 하는 또 저의 동료하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영화의 감동이 그리고 그 죽어간 그 어린 소녀들이요. 눈물이 지금 또 나오려고 그래서 참을게요. 막 그거가 생각이 나서 집에 바로 못 들어갔어요.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갔죠. 근데 영화라는 게 그리고 나도 다 잊어버렸던 지금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랬던 거를 기억을 해주면서 우리가 저런 소녀들 저런 학생들이 없었으면 과연 이번에도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 주제로 어떻게 그 악랄한 저 인간들을 탄핵시킬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좋아서 막걸리 한 잔 먹었고 네.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미치는 게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하기로 했어요. 네. 야, 이렇게 좋은 영화가 지금 막 손님이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막 줄을 서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이게 어떤 사정으로 돌아가는지는 저는 몰라요. 무난하게 잘 가고 있나 보다. 영화 평이 제 주변에서는 좋으니까. 근데 회장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는 봐줘야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시민의 의무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또래들한테 이렇게 저한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보다 어리신 분인데 선배님들 같은 나이에서는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식들한테 부동산 남겨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을 몇 채씩 갖고. 그러나 지금 이 초원을 만드는 그런 감독 같은 분들, 감독님이나 또 여기 다 또 어린 배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어린 배우들이 너무 싱싱하고 생생하고 깨끗하고 네.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우들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캐라도 개런티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예술가를 키우려면
우리 시민들이 이 영화를 와서 봐줘야 된대요. 그래야 애국자래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네. 못한 건데 그분 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신 참 존경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다 하시다니요. 네. 내가 자그마한 회사가 있는데 또 여러 또 다른 동지들도 있고 네. 아 이런 걸 캠페인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네. 제목은 이 영화를 기점으로 네. 그 봐주기 운동 국민본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아, 근데 네. 뭐든지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봐주기라는 건 정말 우리말밖에 없어. 이게 보아주기, 네네. 도와주기,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나보다 힘이 없는 뭐를 이렇게 봤어. 보고 보아서 이것이 잘 되도록 돌보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저기 감독님, 네네. 이 초혼, 네네. 초혼을 오늘 금요일 날이네요. 네네. 이게 방송이 나가기 전인지 후인지 하고 다음 주 또 4월 18일 날, 네네. 4.19 전날 네네. 아마 배급사에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감독님은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2개가 결정됐어요. 네네. 봐주기 운동 감사합니다. 1회, 2회. 근데 감사합니다. 2개가 더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또 우리 저기 웃고 계신 우리 촬영 감독님이 또 하나 하실지도 모르고요. 네네. 영광입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 너무 봐주기 감사합니다. 운동 어때요? 네. 너무 사실 저희 어제도 천안에서 상영회가 있었는데 상영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객과의 대화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거기 객석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도 상영회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 6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봐주기 운동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실 그 기적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신 게 선생님과 또 그 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초원 다시 부르는 노래 후원 릴레이 상영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었어요. 아, 정했어요. 정해서 이제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알만한 이유로 네, 맞아요. 우리 영화를 아예 좌표를 좀 찍혔는지 네, 그래서 그렇구나. 상영회 영화관에서 거의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네.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처음 개봉했던 당시에는 우리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또 애국 시민들이 광장에서 싸우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도 당장 당면한 이 문제 예.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막상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보려고 하니 극장은 다 극장이 내려가 내리고 있고.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쭉 릴레이를 시킵시다. 릴레이를 하다 보면은 네네. 다시 극장이 열리는 네네. 그런 일이 생긴다고 네. 예전에 원앙 소리의 예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그 이제 어떤 시발점을 이번에 이제 선생님과 회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일 했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고생을 하면서 가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총각 아니시죠? 네, 저기 아내도 저희 영화의 그 스텝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세요. 이제 전통 자수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공예도 하는 그런 작가예요. 작가시구나. 무형문화재 전수자이기도 한데 아, 네. 근데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자수띠가 나오는데 그 나비 그거 자수띠가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사모님이? 다 만든 오, 자수띠입니다. 참 이쁘더라고요. 그 자수띠가 저희들이 그 만들었더니 그 빨리 굿즈로 좀 팔아라 이런 전화도 엄청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예전에 귀향 때는 괴불놀이개라고 하는 그 소녀들이 차고 다니는 우리 한국의 전통 이 놀이개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제 아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영화 속에서 소품으로 썼고 그래서 아내랑 저랑은 이제 동료. 결혼하면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동료로서 동료. 계속해서 네, 현장에서도 늘 같이 있고 아, 예. 이렇게 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없고 저희는
이 영화들이 영화가 애기, 저희 애기라고 해서 자식이구나.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서 이제 첫째는 아이고. 기양이 우리 첫째 아이고 둘째는 그 둘째가 사이에 광대 귀엽네. 소리꾼이라는 영화 있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아, 광대 소리꾼. 그거는 코로나 시절에 개봉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못 보셨고 아, 이거 쌤, 개봉 한번 해야죠. 네. 봐주기 운동에서 광대 소리꾼 한번 합시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그 광대 소리꾼. 광대 소리꾼도 사실 상도 많이 받고 또 네. 좀 호평이 있었는데 음.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못 보셨고 이번에 또 초원 다시 부르는 노래는 또 이번에 참 내란의 밤을 거쳐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불면의 밤을 또 글쎄 계속 말이에요. 거치시면서 어렵게 하루하루 지내시다가 드디어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 네. 이렇게 선생님과 회장님의 어떤 그런 노력이 또 도화선이 돼서 네, 이제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불처럼 빛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감독님 아주 바빠 보이세요, 오늘도. 오늘도 상영회가 어디에서 상영회가 있으세요? 오늘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노조 그 간호사분들하고 네. 그다음 간호조무사분들 하고 또 그 아마 오늘 병원장님도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렇게 그래요? 해서 그분들이 한 200명 가까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세요? 오늘 신촌에서 상영회가 네.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감독님, 네, 이게 이름처럼 정래. 참 이름 뜻이 좋아요. 네. 일련의 작품들이 귀향, 또 아까 광대 소리꾼, 그 다음에 초혼까지. 여기엔 이 세 작품이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일련의 작품들이 세 점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만도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 나이가 젊으시니까, 네, 네, 할 일이 창창하시니까 네. 서두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번에도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둘러서 잘 되는 영화는 못 봤어요. 맞습니다. 천천히 네, 조금 더 세상을 더 구경하시고, 네, 네, 그리고 천천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K푸드니 K컬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네, 네. 이제 K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왔어요. 저는 그렇죠. 이 초원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1990년도 네네. 이거 저는 1970년도부터 네. 하도 체류탄하고 여기 쩔었던 사람이라 그런데도 그냥 옛날에 그게 막 생각이 네, 났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찬탈당했다가 네, 지금 우리 민중들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도로 뺏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은 감독으로서 어떠한 이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쟁취한 이거는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렇죠. 체류탄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고 네, 네, 또 감시관이니 국민들도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한 말씀 네, 네. 아, 해주세요. 너무 일단은 참 이번에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네. 정말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 정말 네.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이제 우리 민족 최고. 네, 전 세계에서 최고 우리 민족 최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매일같이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러니까요. 추운 겨울을 정말 버티고 밤새 같이 외치면서 그야말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폭력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것도 불법적인 내란을 선동하고 네. 내란을 저지른 이런 그 독재자를 이번에 끌어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서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전쟁의 불길로 휩싸이고 있고 또 유럽부터 각 나라들이 독재자들이 다시 많이 맞아요. 바로하고 있고 파쇼가 이제 파쇼이즘이 지금 예 걱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우익화된 그런 예.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인간성도 상실해 가고 있고 또 그 안에 뭐 꽃피는 문화도 같이 사그라드는. 왜 그러냐면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이 인간 존엄과 여기 오늘도 저기 경천 애인이라고 너무 네. 좋게 글을 써주셨지만 사실 경천 애인 사상의 바탕이 되어야지만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꼽히는 그렇죠. 건데 어떻게 파시즘이나 독재 네.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문화나 예술이 꼽힐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로운 생각을 얘기하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발언과 사상 속에서 네. 이렇게 문화가 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은 애국 시민들의 정말 헌신과 노력이고 또 그분들의 그 뒤에는 그 전에는 우리 많은 선배 열사분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피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그 더 잊어서는 안 거슬러 돼요. 올라가면은 우리 맞아요. 3.1 만세 운동, 그다음에 네. 의병, 그리고 수많은 정말 그 일제강점기에 맞섰던 수많은 애국지사들 그럼요. 그분들이 흘렸던 피의 대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혈로 이번에 혁명을 이뤘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이 안에는 이 수많은 피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순간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일궈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K컬처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 그럼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낸 것은 우리 결국 또 민중이 해냈다는 그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영화 노래라는 영화 저희 영화를 보면서 이번 내란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 시민들의 승리를 고스란히 담은 영화 같아서 너무 기시감이 들고 네. 너무 이제 데자뷰 같은 영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큰 용기를 얻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또 이런 상식과 모렴치가 상식적이면서도 모렴치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의 바탕 위에서 더 열심히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노력을 맞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네. 그런 청년 예술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짊어지면서 또 새로운 문화 예술들이 꼽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 무슨 좀 말씀을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 잘해주셨습니다. 청년층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깨어나서 우리 K 민주주의를 수출할 수 있는 네. 이 민주주의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거를 그대로 담아서 네.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펼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든든하고 더 저도 늙었지만 네, 늙은 사람들 좀 않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손 한번 네. 만져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미투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너무 영광. 이 손으로 네. 이 젊은 이 힘 있는 손으로 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11일 날 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시면은 자막을 띄워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못 보신 분이라도 말로라도 어느 날 그러니까 11일 날 금요일 날 내일 모레인데 아니면 내일 모레 못 보시면 4.19 전날 4.18 날 이거를 다시 공고를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초혼 보러 꼭 오세요. 오늘 이거 보시고 난 나머지 시간 그냥 멍 때리기도 하시고 봄날인데 모르는 카페에 가서 그냥 멋진 포즈 취하시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